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첫 번째 항해를 시작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9일 제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30일 기한 연장이 과연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번이나 이어진 청문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 특검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국조특위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과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달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기자 플러스 정치인, 탐정 플러스 정치인 맞죠? 아니에요? 기자와 정치인이 만났을 때 그 네. 상상을 초월한 시너지 효과 그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죠. 왜냐하면은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기자는 여기저기 막 취재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네.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반면에 정치인 국회의원은 신분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반면에 네. 필요한 자료 요청은 음.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갔을 때도 주준우 기자하고 네. 또 돈세탁 전문가랑 같이 갔는데 대사관과 총영사 간의 협조 받기가 용이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또 JTBC의 우리 양은보 기자, 우리 이제 장시호를 찾으러 쭉 다니고 그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네, 이제 해도 뒷이야기인데. 네, 뒷얘기 좋죠. 그리고 끝났으니까 뒷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의 네. 하의영 기자와 네. 유익원 기자. 그다음에 경향신문의 정인홍 기자. 독수리 오영재. 이제 눈치채셨네. 네. 정말 이 기자들과의 협업 속에서 서로가 이 퍼즐들을 막 끼워 맞추는 그런 거, 또 네. 서로가 한계를 서로가 보완해 주면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만난 우리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기자인 줄은 참 그 진면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제가 되셨어요? 그 도발은 주진우 기자가 먼저 걸어온 거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한테 네. 걸어오는 싸움은 절대로 피하지 마라. 그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 주진우가 먼저 찍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에 시차 때문에 네. 딱 새벽 3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3시면은 한국으로는 이제 아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좌관이나 네. 어떤 청문회 관련된 상의가 필요한 분들하고 이제 문자 주고 받고 네. 또 언론 기사도 검색하고 그렇게 편한 시간에 네. 사진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실 그 전날 제가 사진을 먼저 주진우의 찍어놨어요? 그 쫙 빠진 예. 그 다리가 예. 부러워서 예. 저는 이제 어머님도 그래도 굉장히 신체가 훌륭하신 걸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다 아재여서. 보니까 이제 배도 조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사진 나는 그냥 나중에 그냥 기념으로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그 최순실의 독일 돈세탁 그 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주진우 기자가 공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자기도 처음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대학교에서도 공부 안 했거든요. 예?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이 자료 보면서 공부하는 그 모습과 예. 거울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예. 보기가 좋아서 찍어뒀어요. 네. 마침. 예. 근데 주진우 기자는 저의 그런 반나체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벌써 6분 4초가 지나고 있어서 주요 쟁점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죠. 좌우튼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먼저 주진우가 걸었다. 걸었다. 그래서 아무튼 주진우 알겠습니다. 기자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거는 14년부터 같이 했는데 딱 그 요의한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기자의 단점,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장점, 예. 우리 모두가 주진우로부터 배워야 될 장점. 핸드폰을 하면은 한 번 눌리자마자 받아요. 기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많이 금방 받죠.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다 금방 받죠. 그러니까 특별한 아니 장 상황이 기자는 3번 아니면 이상 울려 봤던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찍 받아요. 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의원님 전화는 바로 받습니다. 저는 기자, 정치인, 이번에 특검 이게 3종 세트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함께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맹탕 청문회였다, 성과 없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물론 이제 답답한 진술을 증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분노 또 한켠으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진실들,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그 성과가 고스란히 특검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하면 한겨레가 보도하고 JTBC가 받고 그리고 국조가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특검으로 넘어가고 이런 연계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7차 청문회 2달간의 국조. 유사일에 어떤 당군일에 최고 악질적인 그 악을 국민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악. 제가 발음이 거악. 그 악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네. 것이고요. 지금 청문회를 마쳤지만은 여전히 저는 불과 한 10분의 1 정도 아무리 후하게 쳐도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왔다고 보거든요. 아직. 왜냐하면은 이 그 악 세력들이 감춰놓은 이 진실의 퍼즐을 네. 찾기 참 힘들어요.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부정하고 최순실 조윤선 모르는 관계일까요? 제가 제보자들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들었던 정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언니 동생 하는 관계거든요. 최순실과 조윤선 장관이 언니 동생 하는 네, 사이였다. 근데 딱 잡아떼잖아요. 예. 이 사람들 무조건 딱 잡아떼죠. 예. 그 악도 예. 이건 아주 흉악한 그 악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와도 그만. 나와서 거짓말 하더라도 위정으로 고발은 당하지만은 기껏 해봤자 벌금 200~30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악의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악의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7차를 했지만 네. 상당히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어떤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 또 좀 국민들도 뭐 품위 있게 해라라고 하니까.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품위 있게 하는 거는 증인들한테는 땡큐죠. 증인들을 매섭게 몰아치고 네. 어떤 때는 또 소리 지르는 것도 급박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점잖게 품위 있게 하면은 증인들은 땡큐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제 그제도 이용주 의원이 18번 호통 쳤을 그렇죠. 때 조윤선 장관이 입을 그렇죠. 열었어요. 블랙리스트 그렇죠. 있다. 아마도 이영주 의원은 나름대로 그분이 이제 뭐 사시도 네. 합격하고 예. 이영주 의원하고 조윤선하고 예.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요. 전직 서로 잘 검사고. 알지, 예, 서로 잘 맞아요. 예.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조윤선 다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조윤선은 그렇게 몰아치고 호통치면은 열 수 입을 있다라는 열 수 그런 있다.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이 성공한 거 네, 아닙니까? 예. 때로는 호통치고 급박하고 몰아붙이고 때로는
자존심 건드리는 네. 인신공격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예.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떤 진실의 퍼즐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악의 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악의 무리들에게 신문하고 질문하는데 품격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못 찾아도 좋으니까 예? 품격만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런 국민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국조특위 하면서 그 뭐 품격을 잃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그 말 맞추기 하고 뭐 이런 것 있지만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과연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몰랐을까? 진짜 저는 몰라 아랫사람들끼리만 한 걸까? 120% 알았다고 보는 거죠. 120% 알았다. 저들의 이야기를 좀 해독을 하는 특별한 해독법이 필요해요. 모른다 하는 거는 안다는 걸로 해독하면 되고요. 전혀 모른다는 거는 네. 아주 잘한다는 걸로 해독하면 됩니다. 아 그래. 조윤선 장관이 네. 저렇게 딱 잡아떼는 거는 네.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네. 진짜 자기가 정무수석으로서 이걸 몰랐다라고 네. 하면은 그 심경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죠. 네. 자 존재는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정말 정무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다. 그럼 누가 이걸 작성을 했는지 내가 주무장관으로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석이죠.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네. 몰랐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유령이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작성한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똑똑한 조윤선 장관이 자기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헛개비가 아닌 이상 정무장관이 네. 문체부 장관이 이 존재하는 블랙리스트의 이 존재는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 이걸 작성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네. 내가 국민들에게 제가 이 국민들과 함께 응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사실 몰랐다는 게 이게 예. 앞뒤가 맞는 건데 몰랐으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궁이나 처벌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추궁하지 못하고 추궁하면 자기가 최고 책임자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루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가루 안에 최순실을 대입하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은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네. 어디서 진보에 대해서는 엉뚱한 왜곡된 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씀 뭐 이렇게 세상을 좋게 바꾸자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뿔 달린 그냥 뭐 빨갱이 그런 집단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진짜 대통령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이 진보 세력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윤선 장관이 리스트 다 모아가지고 예, 예. 이 사람들 지원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김기춘한테 갔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조윤선한테 갔을 것이고 문체부 내부에서는 김종 우상일 요 채널이 가동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청자 청문회 그날 이야기했던 우상일 네.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은 김종의 한양대학교 제자예요. 박사 논문이 아마 못 쓴 걸로 돼 있는데 네. 박사 제자고 네. 김종이가 끌어들인 거거든요. 음. 김종희가 그 차관 되기 전에 네. 우리 저 한양대학교 그 박사장 내 제자로 들어와라. 네네.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우상일이가 미국 연수 중에 네. 국내로
픽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예. 연수 마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래서 유진현 장관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유정복 그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 네, 하고도 네. 이야기해봤더니 예. 행안부 장관도 반대하더라. 이 티오가 날아가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김종희가 우상일 필요하다는 그 제안에 유진용 장관이 이게 이제 13년 연말하고 14년 초 이야기예요. 네, 네. 유진용 장관이 거부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김기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에게 네, 예. 예? 이 사람 써라. 데리고 와라. 예.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직권 남용을 한 것이죠. 유진용 장관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분도 네. 굉장히 한 칼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원칙과 소신 있는 관료인데 예, 예. 김종희가 아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 예. 아니 이 뭐야, 자가 얘는. 차관이란 자가 장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청와대 김기춘한테 쓰레 쿠션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다시 우상을 오게 해? 이걸 그때부터 완전 틀어진 것이죠. 아, 김종과 이제 유 장관 거죠. 사이가 그게 예.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온 사람이 우상일이거든요. 그럼 우상일은 네. 김기춘과 예. 김종에게 죽으라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일종의 한 라인처럼 가동을 했겠군요. 잘 나가던 우상일이 네. 국회에서 메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정윤회 또 최순실 정윤아 이거 가지고 막 공방하던 중에 여야 공방하던 중에 네. 그때도 저하고 뭐 1대 한 10으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붙었죠. 그게 이제 14년 2월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예. 14년 2월 정도 기억되는데요. 14년 2월인가? 15년 2월이죠. 15년 2월이죠. 여야 의원들 싸움 붙이라고 그 메모를 김종 차관한테 네, 예. 줘서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만큼 이 보통의 관료들하고는 네. 상당히 다른 사고 체계와 행동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장이 네. 차관한테 행정대장처럼. 네. 그런 메모를 전해줍니까? 겁도 없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우상일 국장이 실무적으로 밑에서 다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말씀하신 오늘은 내용을 그냥 주절주절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자면서요.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정리는 알아서 해주세요. 네, 조윤선 장관이 혼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리 없고 이것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김기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윤선 장관이 작성했을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추론을 합니다. 높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삼종 셋이 같이 만든 거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요? 아니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지시를 했다니까는요.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하는 행태는 네. 직접 하지 않아요. 직접 주무장관이나 뭐 직접 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돌려서. 통한다니까는요. 네. 제가 한 가지 통해- 말씀드릴까요? 예. 승마협회 감사한 것을 가지고 문체부의 노태강하고 진재수 과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 찍어내기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국장과장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최순실이가 써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13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년 7월에 15년 7월 24일 날 네. 똑같은 형태의 일이 생겨요. 승마협회 그 삼성 회장 이름이 뭐죠? 박상진? 박상진. 네. 박상진 사장 체제 하에서 네. 그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네. 그 두 분이 네. 삼성전자 출신들인데 네. 최순실 요구를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이 두 분의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이름을 대통령한테 줘서 7월 25일 날 이재용하고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만나기 전날 15년. 만나기 전날 네. 7월 24일 날 예. 안종범 수첩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두 사람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게 13년 여름의 그 포맷이에요. 승마협회 실무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사람이 네. 최순실 요구 돈을 안 주니까 아하. 이 사람들을 찍어내리라고 대통령한테 명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하고 7월 25일 날 만나기 전에 7월 24일 대통령이 안종범에다가 예. 안종범한테 예. 이 두 사람 찍어내려라 아. 해서 이야기하고 7월
5일날 이재용 만났을 때 그 두 사람 처리하고 다른 두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그 이야기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순실은 대통령을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찍어내리고 일을 지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블랙리스트 역시도 그런 포맷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포맷이 최순실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고 대통령 지렛대로 삼거든요. 이 그렇군요. 블랙리스트 역시도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네. 했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순실과 조윤선 장관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이야기했잖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혹시 그런 거를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제보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니 이 이야기는 최순실하고 오랜 기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은 네. 그 사람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할 리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조윤선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최순실한테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네. 사모님들이 네. 참 저 웃기는 사람이다. 웃기는 짜장이다. 아. 어떻게 배웠다는 여자가 예, 어떻게 예.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한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혜원 이거 의원이 하는 얘기했던 동안에 게, 예. 문자를 막 보내고 끝난 다음에 전화하고 막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조윤선 저 참 어.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긴다. 어. 근데 그런 사람들 저에게 예.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예. 야, 그러면 조윤선 장관이 국조특위에서 완벽하게 위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조윤선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전략은 네. 최순실 크게 프레임이 그래요.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그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오랜 지인 관계로 도와준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자기 휘하의 수석들이나 장관들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정농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이가 장관들이나 수석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면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최순실이가 배후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한테 자문만 해줬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수석들의 장관들 지시했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네. 최순실과 수석이나 장관들은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김기춘은 최순실이 모른다고 하고 네. 우병우 모른다고 하고 김종 죽으라고 모른다고 하고 조윤선이 죽으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들의 지금 전략이군요. 수사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김규진이가 나와서 하루 종일 주장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최순실은 모른다.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가 수모를 당할 줄 몰랐겠습니까? 안민석, 박영선 같은 이 야당의 예. 이 흉악한 야당 의원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림을 넘어서 뭐 저희들의 막 인격 모독 수준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자기들이 그 머리 좋은 저 우병우, 김기춘이가 모르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 전략적으로 네, 필요했던 나는 최순실이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병우 또 감옥에 있는 너희들도 나하고 네. 최순실 모르는 거고 너희들도 최순실하고는 모르는 걸로 가는 것이다. 그 수사의 전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김기춘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정황상 그 무슨 그 모른다라고 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버티기 전략 이제 더 이상 안 통할 것 이자들은 같아요. 예. 무기징역 언도되는 순간에도 네. 모른다고 나는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무기징역이 언도되는 순간에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네.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10분의 1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이런 것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수많은 국정농단 그 관련자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거를 밝히는 것도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독일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최순실 박근혜 공동 지갑?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 네. 그런 어려운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한 몸입니다. 한 몸. 최순실과 박근혜는 한 한 몸이다. 몸이면은 당연히 지갑도 하나로 쓰는 것이죠. 네. 공동 경쟁체, 네. 공동 경쟁 공동체 그런 어려운 용어 경제 쓰지 공동체 말자고요. 쓰지 말고. 한 그런 몸이다. 어려운 아, 가방 박근혜 끈긴 사람들이 쓰는 얘기 하지 말고 알겠어요. 예? 아, 동네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들 쓰는 얘기 하자고요. 그냥 한 몸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한 몸이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퍼즐들이 잘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일 가셨어요. 국조 중에 예?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은닉 재산을 찾겠다. 주진우 기자와 함께 가셨는데 그 상당히 돈 세탁 정황을 찾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이제 믿는데요. 네. 이마저도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손길이 뻗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손길은 세월호 아이들의 영감과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 재산도 독일의 한 교포의 헌신적인 추적이 없었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분은 예. 그분은 본인의 신변 위협 때문에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래 수십 년 동안 최순실의 돈 세탁을 위해서 세계의 조직이 움직여 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세계의 조직. 세계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첫 번째. 두 개는 종교 조직이고요. 하나는 학맥입니다. 학맥. 항맥. 특정 대학의 학맥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수십 년부터 80년대부터 움직이고 옮기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이 교포 그분도 이게 두렵죠.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 양심상 도저히 자기가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몇 달째 이걸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독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도 쉽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는 돈 흐름들을 잘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 간 게 두 번째인데요. 네. 3주 전에 갔을 때는 제가 정말 그분을 저한테 이런저런 제보를 주시는데 이 제보 자료를 제가 일단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서울로 오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로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 거거든요. 가서 이제 그분하고 3일 동안 다니면서 그분이 쭉 추적하고 찾은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네. 사실 그때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너무나 이 규모가 너무 커서 네. 그리고 너무나 이 복잡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돈 세탁 그런 거를 제가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하다가 국회의원 지금 사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진호 기자가 최순실의 재산을 몇 년 동안 추적을 해왔거든요. 아마 네. 언론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주진호 기자도 별 그 확신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원구 전 국세청 간부가 그렇죠, 동행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안원구 국장님은 국세청에 30년 동안 계셨고 네, 예. 대구 국세청장도 하셨고 조사국장도 하셨고 네, 네. 이 분야에 우리나라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딱 보면은 이분은 예. 이게 돈 세탁을 어떻게 했다는 걸 딱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견적이 최고의 나오는. 전문가예요. 예, 예. 돈 세탁 전문가예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그분이 MB 때 도곡동 뭐 이 땅을 받다 안 받다 그런 논란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이 맺혀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의 가슴에 예? 정의의 불씨를 당겼죠 저희들이. 네, 네, 네. 예? 그래서 함께 독일을 가서 독일 그 교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네. 뭐 저희들에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잘 주 기자나 나랑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하고 최순실 실명으로 차명으로 돼 있다는 식당이나 호텔을 우리가 함께 좀 가보자. 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달라.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정말 밤새서 고심 끝에 결단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랑 가서 그 독일 동포 그분의
자료와 주장을 저희들이 네. 이제 확인한 결과 네. 저희들의 그 판단은 유사일에 최대 규모의 돈 세탁이 자행돼 왔다. 저희들 추정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단 저희들의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독일 검찰도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묘하게 네.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나온 갑자기 이야기도 소름이 쫙 돋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 네. 제 입으로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 검찰이 이야기한 그 규모하고 네. 이 동포가 추적한 그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리고 안원구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제 금정을 우리가 이제 한 3박 4일을 같이 네. 다닌 거거든. 새벽부터 밤까지. 예. 안원구 국장 그분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예. 아주 그 정말 그분도 탐정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조사를 오랫동안 해오시는 네, 분이다 보니 네, 의심도 예. 많으시고 예. 어떤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보시더니 야 의원님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돈 세탁한 유형은 자기가 전문가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조합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10조 원대 얘기 나왔잖아요. 해외 은닉 재산. 제가 액수는 제가 차마 말씀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넘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10조를 그런 넘어요?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인데. 10조 수준이에요? 자 이제 필요한 거는 예. 이제 독일 검찰하고 한국 검찰이 예.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돈 세탁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한국에서 돈이 넘어가서 세탁이 된 경우가 있고 예. 외국에서 독일로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스위스 비밀 계좌가 넘어갔다. 뭐 이런 식. 그렇죠. 예. 아니면은 미국의 방산 관련된 커미션이 미국에서 독일로 갔을 수도 있죠. 미국의 방산 관련 이게 지금 왜냐하면요. 자, 로키드 마틴에서 예, 로키드 마틴. 최순실이가 뭘 해먹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커미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바보죠. 독일로 바로 그런데 외국으로. 미국에서 독일로 쐈더라 그러면은 예. 이거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돈 세탁의 유형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쏘는 그 과정에 네. 애초에는 한국에서 왔었는데 네. 아니면은 스위스 은행에 잠겨져 있던 그런 돈들을 몇 차례 걸쳐 가지고 또 세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 동안에 이것을 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특검이나 국민들에게 네. 좀 그래도 이해가 가도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예. 이게 복잡한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한 20-30명이 나옵니다. 이게 BBK보다 아침에 정봉주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대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야 이거는 아니요 BBK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야 형님 이건 BBK보다 최소한 2배가 더 복잡한 거예요. 네. 일단 등장 인물들이 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겠죠. 제가 세계 조직이 움직인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파악한 것들을 일종에게 말하자면 내사 정도 수준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후에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네. 특검이 수사를 하시라고 네. 특검에게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특검 힘으로도 안 돼요. 특검 내부에는 지금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특검이. 네, 이건 적어도 네. 한 팀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진행돼야지 네. 기본적인 이게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국세청에서 예. 팀을 짜야 됩니다. 예. 이 돈 세탁 전문가 팀을 짜서 네. 일단 국내에서는 특검과 국세청이 공조를 이루고 또 필요한 부분을 독일 검찰하고 공조를 해야지 네. 이게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네. 아직 독일의 최순실 돈 세탁 관련된 조사는 네. 출발선상에도 서지 않은 것이고 독일 검찰이. 저나 주진우나 예. 안원구 국장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은 네.
출발선상에 세우기 위한 그런 지금 몸부림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독일 검찰도 만나셨죠? 그럼요. 독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있던가요? 근데 독일 검찰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안 물어보세요? 뭐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가기 전에 제가 네. 김성태 국조위원장님께 예. 국조위원장 이름으로 공문을 그 보내달라. 면담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예. 이걸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를 당했다고요? 예. 김성태 수사직인 사건이라서 면담 불가능하다. 라는 게 독일 검찰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독일 검찰에. 독일 검찰. 예. 우리가 우리는 보냈어요. 보냈는데 예. 독일 그다음에 검찰에서 안 된다. 외무부에서도 보냈어요. 예, 외교부에서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음. 현재 가가지고도 네. 총영사님 만났거든요. 네. 거기서도 노력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수사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나오기 전날 네. 새벽에 주진우 이제 역시 우리 셋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김호준 욕도 하고 정봉준 욕도 하고 김용민은 좀 봐주고 우리 이제 가까이 주위 사람들 좀 막 뒷담도 까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대선에 대한 좀 우려도 이야기하고 나름 전략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중에 주진우는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그냥 한번 쳐들어가 보자. 검찰청에 한번 가보자. 그냥. 쳐들어가 보자. 예. 걔들도 사람인데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니들 예.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예. 안 만나주겠냐. 한번 쳐들어가 보자. 예. 주진우는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가기로 한 거예요. 가기로 하고 가기 전에 비덱 그 호텔을 한번 저는 지난번에 갔거든요. 네네네. 주 기자 거기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근처에 정유라 소유의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먼저 갔다가 검찰청으로 만약에 뭐 그냥 들이대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슈미텐이라는 그 마을이 네. 그 비덱 호텔이 있는 그 네, 마을에 네. 그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분 걸린 네. 거리인데 네. 산골 마을인데 야, 참 아름다운 보통 이제 유럽의 마을이 아름다운데 그런 여하튼 마을들 그래서 중에서 검찰을 아름다운 마을인데 예. 거기서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설경도 즐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검찰에서 독일 검찰에서 아니죠. 독일 검찰과 저희들을 도와준 조력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저희들 소식을 듣고서 독일 교민이에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며칠 사이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안흥구 국장님이 네. 박용수 특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사회에서는 예. 박용수 특검이 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소문이 또 났어요?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독일 검찰 쪽하고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면담이 성사가 된 거예요. 11시에. 네. 오전 그래서- 11시. 네. 그래서 예. 저희들 부랴부랴 갔는데 예. 저희들은 헤센 검찰청인 줄 알았는데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이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고 30분 늦었어요. 예. 약속한 시간보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부청장하고 예. 그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했던 담당 검사 두 분, 예. 이 세 명의 검사하고 만났는데, 최순실을 조사했던 검사? 그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부청장이 처음에 딱 우리 보더니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고요. 니들 혹시 주머니에 총 가지고 있어? 예. 검사 해야 돼. 막 그러고 예. 왜 30분이 늦었어? 그런 식으로 아주 고압적으로 딱 저희들을 딱 전 세계 검찰은 다 길을 딱 똑같은 모양이죠. 잡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검찰도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는데 독일 검찰도 참 국민들한테 욕 많이 똑같네. 먹었다 예. 하면서 제가 살짝 도발적인 딱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야 이거 만만치 않은가벼 하면서 좀 커피 마실래 하면서 좀 분위기가 풀어졌죠. 네. 그래서 독일 검찰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했어요.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나온 얘기 핵심 독일 저는 검찰을 다른 거 통해서 다- 확인한. 그 중에서 네. 제가 이 시청자나 우리 오마이 팟짱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정말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네.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이미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독일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고 한국 검찰이 협조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공조하고 자료도 공유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네.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에 연락을 해서 네, 네.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예. 또 필요한 대한민국 검찰과 어떤 부분이 협력이 예, 필요한지 예.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확인했어요. 저는 그때 검찰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공문도 안 왔답니까? 그 공문이 네. 12월 27일 날 공문이 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했어요. 한창 할 텐데, 네. 특검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왜 지난번 검찰이 독일 검찰의 공조 체제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액션을 했더라 그러면은 정유라 이미 네. 국내에 들어와 있을 거다. 소환했습니다. 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완전히 네. 정유라 잡지 않겠다고 정유라는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당시 검찰은.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그 신격화까지는 아니지만 뭐랄까 성역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유라는 그렇죠.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최순실 박근혜 영린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께서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던 그럼 바로 그 영린이니까. 포인트인데. 근데 그 당시에 네. 검찰이 네. 우리가 넘겨달라. 어? 국가적인 이 농단 사건이 있으니까 네. 정유라 넘겨달라. 예. 그때 충분히 저는 독일 검찰이 협조했을 겁니다.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독일 검찰에서는 한국에서 요청이 온 게 12월 27일이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요청도 없었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홀딩된 사건으로 그냥 있었다 이런 건가요? 아니 수사는 계속 해왔죠. 예. 왜냐하면은 예. 이후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만약에 덴마크 정유라가 있고 또 최순실도 한국에 있고 그런데 너희들 만약 재판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 뭐 사람은 안 와도 된다는 거더라고요. 자기들은 서류만 가지고 지금 네. 조사를 하는 것이고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없어도 되는 네. 그라는 예. 독일 검찰의 예.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어차피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보통 이 돈 세탁, 이 탈세 이거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판 끝나는 데까지.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이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덴마크에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정유라를 네. 독일 검찰이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 일종의 그 정유라를 인도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유라에 대해서 니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유라의 신변 문제는 네. 덴마크와 한국의 문제다. 음. 한국이 덴마크를 알아서 풀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기들은 굉장히 최순실을 타깃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최순실 정유라죠. 최순실 정유라. 정유라죠. 근데 신병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다고 그러죠? 불러서 조사를 해야 그게 국제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당사자가 이미 이제 당사자들은 조사를 했던 것 조사를 같아요. 했기 때문에 예, 예. 아하. 이제 서류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쭉 그 최순실과 정유라 관련된 네, 그런 네. 이제 서류들을 뭐 거기는 이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네, 네, 다 네. 이제 확보를 하고 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예. 수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안원구 국장 돈 세탁 전문가인데 안원구 국장이 파악한 이렇게 쭉 그 자료 우리 교민이 어느 준 식당을 자료를 갔는데요. 가지고 본 어느 자료에 식당을 갔는데 예. 박영수 특검 오셨다고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하던 청년도 있었어요. 교민 청년도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안원구 국장이 파악한 돈 세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독일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를테면 그런 정도가 맞다. 독일 어마어마한 수준의 검찰하고 돈 세탁. 저희들이 예.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speaking between us.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 여기서 하는 이야기다. 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네. 그것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예.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만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한국에서 최순실 재산 관련된 돈 세탁 관련된 협조 요청이 오면은 독일 검찰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그 입장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이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를 한국이 요구를 하면은 독일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은닉해 놓은 부동산 네. 최순실 씨가 독일에 그거를 대거 방출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동포 그분이 네. 그분은 이제 독일에 이제 뭐 부동산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는 부동산 회사도 이제 몇 개 알고 있는 것이고 아하. 거기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매물들이 쭉 나온 것이 이것이 최순실이가 재산을 급매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이 요청을 해서 그 급매물들하고 최순실하고의 그런 관계를 수사를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네. 최대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지금 쭉 그 정리를 하고 그 흐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100% 맞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의원님, 그 이 부정 재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최순실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부정 축제한 재산이 있다면 최태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법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야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금은 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이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네네. 최순실을 응징을 하고 뿌리를 뽑아달라는 게 국민들과 촛불들의 네.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예. 아니 뭐 대통령 선거는 선거대로 중요하더라도 그러나 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갈망하는 거, 국민들이 열어달라고 하는 이 판도라 상자, 판도라 영화 보니까 네. 판도라에는 여는 순간 재앙과 갈등과 좌절이 있지만 또한 희망이 따르지 않습니까? 최순실 판도라에 열어서 이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뭡니까? 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응징받는다. 나쁜 짓에서 모은 저 재산들 몰수해야 된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갈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그러면은 네. 나는 안희정 지사하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두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종시로 뭐 옮기자. 국회 옮기자. 네, 물론 네. 개인적으로 국회 찬성하는데요. 청와대 다 옮기자. 저는 그랬죠. 아쉬운 게 네. 그런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두 네. 사람이 만나서 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자. 이거를 두 사람이 합의를 했더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국민들이 지금 화병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 화병을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죠. 뭐 지금 화병이 나 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든 뭐 그대로 두든 이건 네. 국민들이 지금 이 화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 젊은 두 지도자가 이 국민 화병을 다스려 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최순실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나머지 예? 반기문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이 후보들한테 이 특별법 제안을 하자. 네. 그렇게 하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걸 하지 않는 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야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지난 국회 안에서 12월 이번 임시국회 제 얘기 때가 한 안 가지만 더 되겠어요? 들어보세요. 네, 12월 29일 날 네.
최순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 맞아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버티고 있는 저 최순실을 국회 청문회 정은태를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네. 거기에 문고리 3인방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 세상에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강제 구인법을 10월 29일 날 직권 상정시켜달라고 정세균 의장님도 만나고 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왜 그런 걸 원내대표들이 외면하는 것이죠? 정치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이 목말라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 정치가 정말 지탄받아야 마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우상호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여쭸어요. 그랬을 때 우상호 대표의 답변은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지금 저 새누리당 분당된 이후에 지금 뭐 협상 파트너도 없어졌는데 인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우상호 대표님 말씀에 국민들이 수긍을 할까요? 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국민들이 멸받아 있고 화병이 나와 있는 이 국민 화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민 화병에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열받아 있는데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직권 상정이 때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 날 새벽에도 할 그런 각오를 가지면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안민석 의원님 같은 분이 300명이 계시면 대한민국에 이런 일 없을 것 같다. 아니 저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정치가 네. 국민들의 화병을 다스려주고 국민들의 네. 갈증을 해소해주는 네. 그러한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을 계도하거나 선도하거나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을 민정수석으로 시키자, 법무부 장관 시키자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안민석 차세대 대통령 주자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김현주님께서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안탐정 국정원으로 보내자. 아니 오늘 직함 여러 개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을 쫓는 이 일이 참 두렵고 어떤 때는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네.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그 주진우 기자 그 부인을 향해서 어떤 차량의 돌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독일 갔다 오니까 제 집에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 가 있는 제 아들 네. 여기가 안 아무개 집 맞습니까 하면서 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독일 가 계신 사이에 예. 의원님 댁에 우리 집사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누굽니까? 모르죠 어떤 사람. 그래서 CCTV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 주진우 기자의 그 사건하고 우리 집의 그 해프닝하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신동욱 공화당 총재에 따르면 아무튼 다 이게 쓴다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두렵고 신변의 위험도 느끼고 어떤 데 고도가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저들의 함정에 걸려서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제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정치를 간둘 수도 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못하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정치를 그만해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가 약해질 때 세월호 아이들의 그 함성을 듣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의원님 지금 저는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 도지사를 꼭 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러한 욕심을 갖는 순간 나의 순수한 뜻이 훼손되고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내가 최순실하고 싸운 걸로 이 그악과 맞선 걸로 오해받는 그런 짓은 내가 하는 일이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세월호 아이들 얘기할 때 왼쪽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아직 더 해야 될 얘기가 30분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55분 할 지금 얘기 참 많은데. 55분 18초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팟짱에서 이렇게 좀 있어요.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예, 많이 예, 제가 드리는 맞아요. 이유가 예. 14년 저 혼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네. 어느 세상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제가 왕따당했고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안민석이가 왜 저러지? 라는 제가 외톨이가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팟짱에서 네. 그때 저를 출연시켜서 제 목소리를 들어준 그 신세와 그 의리를 갖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아까 독일 검찰하고 했던 네. 약속 중에서도 몇 개 한 개는 제가 깼어요. 네.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의원님 근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한번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고정 출연하실까요? 앞으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네. 자중자애하고 네. 잠수를 타고요. 네. 이제 저는 아니 다른 제 건다 떠나서 역할이 독일 갔다 오신 얘기는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리를 제가 한번 이제 들어야겠어요. 그 안흥구 국장님하고 주진우가 이제 그 오늘 돌아오거든요. 네. 이제 파리 가가지고 예, 뭐 다른 예.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스위스 넘어가서 스위스 비밀계좌 그쪽 좀 보려고 했는데 네. 그쪽에 제보자하고 지금 접선은 됐는데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오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예. 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 돈 세탁 흐름에 대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특검한테 넘기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천일 동안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말씀이 참 많거든요. 네네. 텍사스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다음 독일 가서 이번에도 그 3박 4일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떤 분들을 만났고 예. 조력 검찰을 연결해준 제보자가 예. 누구고 예. 예. 신의 손길이 어떤 순간에 작동을 했고 네. 세월호 아이들과 어떤 순간에 영감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기적 신화. 기적의 기적 그런 이야기들 총망라한 천일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제가 책으로 한번 써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도 정신 차리고 네. 더 좋은 정말 우리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네. 책을 좀 하나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언론 출연을 네.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아니, 양해해 좀 주시기 짬짬이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야 되고요. 그 빅토리아 분께서 고정 출연 느낌표 2개 딱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뭐 차분하게 글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매 순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대목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큰 흐름에서는 네. 제 역할은 이제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제 그러세요? 아직 할일 특검이나 많으시죠? 언론에서 네. 또 더 많은 너무 진실을 겸손하신 거 할 아니에요? 겁니다. 어찌됐든 의리파 안민석 오늘 의원님 너무 막 그 저기 뭐야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짬짬이 또 모시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저를 먼저 저에 대한 도발을 했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사진으로 콤팩트 영상 만들 때 자료 사진으로 인서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